자, 안녕하십니까. 이문학원 우리 기본반 고등부 학생들 자, 안녕하셨죠? 오늘 어제 이렇게 왔다 간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생각보다 앞에 양이 이제 굉장히 많았었는데 해석하는 것도 많았고 이제 이 영작하는 것도 많았었는데 생각보다 많이들 잘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좋은 소식이 있고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거 먼저 듣고 싶으신가요? 자, 일단은 좋은 소식은 뭐냐면 오늘 해야 될 양은 유닛 2거든요. 유닛 2의 양이 27페이지부터 34페이지, 27에서 34페이지 이렇게 지난번에 비해서 반도 안 되는 적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고요. 안 좋은 소식은 뭐냐면 양이 적다 보니까 이번에는 짝수만 하지 말고 다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숙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27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모든 문장을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석할 때 그리고 영작을 할 때 선생님 단어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기존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책의 맨 뒤쪽을 보시면 단어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렸으니까 얘를 잘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수업은요, 명사, 대명사, 일치, 그래서 뭐 대명사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26페이지를 여시고 26페이지에다가 선생님이 요약한 이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책의 26페이지에 이 내용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대명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명사가 나왔을 때에는 대명사를 이제 우리가 추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명사를 추적을 하자. 영어에서 대명사는 언제 씁니까? 앞에 나온 명사를 뒤에서 대명사로 받아줄 수 있는데, 혹은요, 앞에 이 문장을 뒤에서는 this나 is로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나는 열쇠 꾸러미를 잃어버렸다. 그 다음에 점 찍고 this was sad. 나는 열쇠를 잃어버렸다. This was sad. 그것은 슬펐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this는 앞에 나온 내가 열쇠를 잃어버렸다. 라는 내용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을 뒤에서 this나 is로 받아줄 수도 있어요. 뭐 대시나 다른 대명사가 아니라.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대명사라고 하면 앞에 나온 명사를 뒤에서 대명사로 받아주게 되는데 그렇다면 반드시 그 대명사의 해석을 너무 단순하게 그것 혹은 그것들, 그녀, 그 남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대명사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라 라는 것이 바로 대명사의 추적이 되겠습니다. 가령 그래서 91번 보시면 그 마을의 공무원들은 모았습니다. 정보를 뭐에 대해서? 그들의 지역 단체의 인구에 대해 그들의 지역 단체 인구에 대한 정보를 그 마을의 공무원들은 모았습니다. 여기서 대열과 그들의 라는 것은 이제 누가 모르냐 말이에요. 그들의 라는 건 이제 다 알죠, 여러분들. 자, 복수형의 이 소유격인데요. 여기서 그들의 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누구의 마을 사람들의 인구수인지 그걸 체크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는 습관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복수형이니까 앞에 이제 복수 명사를 받는 건 너무 당연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대명사의 종류는 he나 she, it이나 they, them, him, her 등등등이 있습니다. 다 써드리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 남자, 그 여자, 그것, 사물이요. 그리고 they, 그들, 사람들일 수도 있고 사물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나 사물들일 수도 있고 them이나 him, her, 그 다음에 뭐 this나 that, those, these 이런 것 등등이 뭘 나타내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단수, 복수도 나눠져 있죠. 앞에 단수 명사를 받는다면 대명사도 단수로, 그리고 앞에 복수 명사를 받는다면 대명사도 복수형으로 받아줘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소유격도 있다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소유격은 누구누구의 라는 말이죠. 그리고 당연히 소유격에는 뒤에 명사가 올 겁니다.
한국말도 그렇죠. 나의 엄마, 나의 자동차, 우리의 학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his, her, its, their, our 이게 소유격이죠. 누구누구의 이라는 건데요. 소유격 중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진짜 모르는 소유격 its, 그것의, 그 사물 하나의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their도 잘 모르죠. 그들의, 즉 그 사람들의 혹은 사물들, 그것들의 라는 소유격도 their, its가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our는 우리의죠. 이것까지는 잘 아는데 이 its하고 their를 학생들이 잘 모르더라.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그 다음에 소유격하고 명사를 한 방에 쓰는 소유대명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his, hers, theirs, ours, its는 없고요. 얘는 무슨 뜻이냐면 누구누구의 것이란 말이에요. 누구누구의 것. 소유격하고 명사를 합친 말이죠. 아니 선생님 어떤 명사를 합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명사를 합쳤다라는 거죠? 모르실 수도 있지만 문맥을 통하면 알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He said. 그는 말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was not his. 그의 것이 아니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 생각이 그의 것이 아니라고. 그럼 여기서 his는요. 그의 것. 즉 그의 하고 뭐가 생략된 말이에요? 아이디어가 합쳐진 말이죠. his idea. 그의 생각. 그 생각이 그의 생각이 아니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을 his, 그의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My house is smaller than your house. My house is smaller than your house. 우리 집은 너의 집보다 작아. 그래서 이것도요, yours로 쓰실 수 있겠죠. 그러면 너의 것이 문맥상 알 수 있잖아요. 너의 뭔지. 나의 집은 너의 것보다 작아. 즉, 너의 집보다 작아. 이런 식으로 소유격하고 명사를 한꺼번에 쓰는 이 소유대명사가 있다는 것도 아시면 좋겠네요. his, hers, theirs, ours. 이렇게 s를 붙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 his는 소유격하고도 똑같긴 하지만요. 자,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잘 쓰고 있나요? 멈춰주시고 좀 쓰는 것도 좀 추천드릴게요. 제기대명사는 무슨 self를 붙이거나 복수일 때는 무슨 selves를 붙이죠. himself, yourself, myself, themselves, ourselves, yourselves, yourself. yourself는 너 스스로, yourselves는 너희들 스스로 이런 말입니다. 이 self는요,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물론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하고픈 말 바로 뒤에 쓰는 self도 있지만 그 강조 용법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제기 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제기 용법은 뭐냐면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이 동작을 하는 사람을 주어라고 해서 앞에 표시를 하죠. 그리고 그 동작의 목적어, 대상이 되는 사람을 그 뒤에 목적어로 표시를 합니다. 이때 주어하고 목적어가 똑같으면 이 목적어 부분을 반드시 self로 써서 뭐 나는 좋아합니다. 나 자신을 혹은 나 스스로를 이렇게 써줘야 되거든요. 동사 기준으로 주어와 목적어가 똑같을 때 이 부분을 self로 반드시 써줘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기용법입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자면 He saw himself in the mirror. 그는 봤습니다. 그 자신을 거울에서 봤어요. 그쵸?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거울 속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러한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안 쓰셔도 되고 이거는 답으로 채점만 해보세요. She found a man. 그녀는 찾았습니다. 남성을 who could help her 아니면 herself. 자, 이렇게 보셨을 때 답이 뭘까요? 그러면 여기서 herself를 고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herself를 고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요? 선생님, 문장의 시작이 주어가 she잖아요. 그리고 목적어가 또 she니까 선생님 herself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herself가 아니고 답이 her죠. 완전 her이죠. her. 왜 her냐면 얘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니까? 이 help는 지금 이 문장에서 누가 도와줍니까? 누가 도와줘요? 누가 그녀를 도와줍니까? 바로 who죠. 그리고 who 관계사가 말하는 애는 또 man일 거고요. 그쵸? 남자가 도와줘요. 그녀를. 그래서 이 동작을 반드시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동작을 기준으로 이 동작을 하는 사람과 이 동작을 받는 사람이 같을 때 self를 써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보세요. 그녀가 남자를 찾았어. 그녀가 남자를 찾았는데 뭐 하는 남자입니까?
도와주는 남자죠. 그러니까 남자가 도와준다고요. 그 여자를. 그래서 help를 하는 사람은 man이고 help를 받는 사람은 그녀다라는 거 주어하고 목적어가 지금 같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her를 쓰셔야 됩니다. herself가 아니라요. 그래서 이 동사의 동작을 기준으로 해서 그 동작을 하는 사람과 그 동작을 받는 이 주어하고 목적어가 똑같을 때 목적어에 self를 써줘야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 CF요. CF는 또 예외라는 건데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제기대명사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이런 문장 보면 선생님 틀렸어요 이런다고요. 선생님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왜? 아니 힘이 아니고 힘셀프 써야죠 선생님.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똑같으면 셀프 쓰라며요. 자, 근데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꼭 힘셀프를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문장도 맞는 문장이고요 뒤에 문장도 맞는 문장이에요. 자, 앞에요. He saw himself in the mirror. 그는 자기 자신을 봤습니다. 즉 A라는 남자는 누구를 본 거예요? A라는 자기 자신을 본 겁니다. 거울 속에서. 근데 만약에 이렇게 썼으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A라는 남자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B라는 다른 남자를 봤습니다. 거울에서. 이런 말이죠. 앞에 이제 잭이 있고 탐이 있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잭이 목욕탕에서 세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탐이 몰래 가서 잭 뒤에 서 있었어요. 그때 잭은, 그쵸? 잭은 봤습니다. 탐을 봤어요. 거울 속에서.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건요, 잭은 봤습니다. 잭 자신을 봤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쓴다라고 썼을 때도 Jack saw himself 이렇게 써줘야겠습니다만, 자,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적어 자리에 self를 쓰면 주어 자신을 그렇게 했습니다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he saw him 이게 가능도 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대상일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잭은 봤습니다. 탐을 거울 속에서 이게 가능하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정대명사라는 것을 한번 볼게요. 뭔가 부정적이다라는 게 아니고 영어에서 부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정하다의 정자고요. 아닐 부를 써서 정해지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대명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어떤 식인지 한번 볼게요. 원은 그냥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뭐 막연한 하나. 그 다음에 이제 another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건데요. another는 다 붙여서 써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띄어서 써진 것처럼 보이지만 another는 붙여서 써주시고 another는 또 다른 하나,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영우네 집에 놀러 갔어. 근데 영우가 선생님한테 귤을 하나 줬어요. 선생님 귤 드세요. 다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귤이. 그러면 선생님이 거지같이 영우에게 물어볼 수 있죠. 영우야, 귤 맛있는데 하나 더 줄래? 그러면 can I get another one? 그러니까 하나 더 줄래? Another mandarin? 또 귤 하나 더 줄래? 그러면 영우가 이제 줄 수도 있겠죠. 더 먹었어요. 근데 아직도 더 맛있는 거야. 더 줄래? another one?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추가로 하나 더, 추가로 하나 더. 그럼 또 another 또 쓸 수도 있겠죠. 추가 하나 더. 즉 하나가 있는 상태에서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것이 바로 another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옷을 사러 갔는데 옷 좀 주세요. 근데 옷이 안 맞아. 그럼 이거 말고 또 다른 것 좀 보여주실래요? 추가적인 거 보여주실래요? another t-shirt? 또 다른 티셔츠 보여주실래요? 그래. 근데 마음에 들었어. 이걸 사기로 해. 근데 가격이 싼 것 같아가지고 another t-shirt? 또 다른 티셔츠 보여주실래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추가가 되는 것이 another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 집에 컴퓨터를 한 대 싸게 구입을 해놨는데 컴퓨터 사용하니까 되게 좋아. 그러면 학원에도 갖다 놓고 싶다. 203호에. 그럼 another 컴퓨터를 사서 203호에 갖다 놓고 좋은 것 같아 계속. 204호에도 컴퓨터가 또 필요해. 그럼 또 another 컴퓨터를 사서 204호에 갖다 놓고 별관에도 필요한 것 같아. 그럼 또 another 컴퓨터를 사서 별관에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는 것이 another입니다. another는 추가적인 하나이기 때문에 another 다음에 명사를 굳이 쓰자면 단수 명사를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언제 one을 쓰고 언제 the other를 쓰냐면 먼저 이런 추가적인 느낌이 아니라 두 개가 있다라는 걸 먼저 알고 시작해요. 두 개가 있다라는 걸 먼저 알고 시작합니다. 저기 돌멩이가 두 개 떨어져 있네. 하나는 동그랗고 그 나머지 하나는 네모나타. 이런 식이요.
그럴 때 하나는 one, 그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 그러니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one, 그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위에 거랑 어떤 게 다릅니까? 위에 거는요, 그냥 하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가 있는데 이것보다 추가적인 하나, 그리고 추가 하나가 없던 게 생기고, 없던 게 또 생기고, 없던 게 또 생기고 이런 거죠. 근데 이건 이미 두 개가 있는 걸 아는 상태에서 하나는 one, 그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팔 몇 개예요? 팔 두 개죠? 운동하다가 넘어져 버렸어. 아주 심하게 넘어졌어요. 야, 네 팔 괜찮냐? one is okay. 한 팔은 괜찮아. 근데 the other is bad. 근데 그 나머지 한쪽 팔은 다쳤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 개가 있는 걸 알아요. 가령 5개가 있다라는 걸 알고 시작한다라고 해봅시다. 5개일 수도 있고 10개가 있을 수도 있고 20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내가 몇 개인지 아는 상태야. 길 가다가 돌들이 있는데 돌이 5개가 이렇게 놓여 있다. 아스팔트 위에 돌이 5개가 놓여 있어요. 하나는 네모났고 하나는 네모 모양이었고, 그러면 그거 원. 그 나머지 4개들은 그 나머지들은 뾰족뾰족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사과 5개를 아빠가 사왔어요. 하나는 되게 맛있었고 그 나머지들은 열나 맛없었다. 그 나머지들을 the others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수형이니까 s가 붙여있고 몇 개인 줄 아니까 특정하게 더를 쓰고 있죠. 혹은요, the other 복수 명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the other people 아니면 the other rocks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요, 총 몇 개인지 모르는데 여러 개야. 와, 저기 사람들이 한 수백 명 모여 있는 것 같아. 근데 다 세보지 않았으니까 몇 명인지 몰라요. 그들 중에 some, 몇몇은 빨간 티를 입고 있고, others, 그 외에 몇몇은 뭐 노란 색깔 옷을 입고 있다. 이런 식으로 총 몇 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몇몇은 some, 그리고 그 외에 몇몇은 others 혹은 other 복수명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문법이라면 패턴은 이렇게 나와요. 그냥 하나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것들은 another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2개 있는 걸 아는 상태라면 one하고 the other를 쓴다. 즉 언제 one, another를 쓸래, 언제 one, the other를 쓸래. 그래서 이 2개를 구별을 하는 거랑, 그리고요, 요거는 one, the others는 잘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some을 쓴다면 뒤에는 그냥 others 혹은 other 복수명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과 3번 요렇게만 좀 암기를 하고 있으시면 뭐 문법 문제 등은 잘 맞추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석하는 거는 좀 어렵진 않죠. 그냥 하나, 그 나머지들 몇몇은 뭐이고 그 외 몇몇은 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앞 명사를 지칭하는 이 대명사 중에서, 자,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1번은 우리가 되게 잘 알아요. 1번, 앞에 나온 특정한 명사를 받을 때는 뒤에서 it이나 복수일 때는 they나 them을 받을 수 있다. 자, they나 them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they, them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이 떠올라요? 혹은 사물이 떠올라요? 물론 복수겠지만 사람들이 떠오릅니까? 사물들이 떠오릅니까? 사람들이 많이 떠오르죠. 근데 사람들뿐만 아니고 앞에 나온 사물들도 혹은 동물들도 they나 them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온 특정한 것을 뒤에서 또 말할 때 it이나 they, them을 쓸 수 있습니다. 나는 어제 연필을 잃어버렸고 그 연필을 찾았다. 그러면 그 잃어버린 연필을 찾았다라는 거잖아요. 어제 내 신발들이 찢어졌다. 그래서 그것들을 오늘 꿰맸다. 신발들을 찢어졌다. 근데 그 신발들을 꿰맸다. 그 찢어진 특정한 신발들을 꿰맸다라는 거죠. 근데 불특정한 건 이제 2번하고 3번이 어렵습니다. 3번은 아예 여러분들 존재조차 모를 경우가 있죠. 2번 먼저 설명드릴게요. 앞에서 나온 건데 불특정한 그것을 가리킬 때에는, 특정한 거일 때는 it이나 they, them인데 불특정한 거 가리킬 때에는 one이나 ones를 써요. 그래서 가령 내가 연필을 안 갖고 왔어. 누구야? 뭐 상민아, 연필 하나만 빌려줄래? 그러면 I didn't bring any pencils. Can you please give me one? 하나 좀 줄래, 나한테? 네가 만약에 연필이 있으면 나한테 하나 줄래? 그러면 아무 연필 중에 하나 달라는 거잖아요. 내가 연필들을 안 갖고 왔는데 그 연필 중에 아무거나 줄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원이 받아주는 게 앞에서 말한 연필이긴 한데 특정한 연필은 아니고 아무 연필 중에 하나 혹은 하나들을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다시요.
I broke my shoes. 나는 신발들을 부셔뜨렸습니다. 신발들을 망가뜨렸습니다. So I fixed the shoes. 아니면 So I fixed them. 그래서 나는 그 부서진 신발들을 고쳐 신었습니다. 이러면 them이겠지만 I broke my shoes. So I bought new ones. 나는 새로운 그것들을 샀습니다. 그러면 신발들이긴 신발들인데 앞에서 나온 부서진 신발, 고장난 신발이 아니고 그냥 불특정한 신발들 중에 하나를 샀습니다. 물론 신발은 두 켤레를 사야 되니까 원즈를 쓰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앞에 언급은 됐는데 특정하진 않은 그것들을 받을 때는 원이나 원즈를 쓰시면 됩니다. 조금 어렵죠, 이 개념이. 그리고요, 좀 원이나 원즈에 좀 특별한 것도 있어요. 뭐냐면 이 원이나 원즈 앞에 형용사라든가 지시어인 this나 that이나 뭐 those, these 이런 말이 붙어져 있으면 형용사나 이런 지시어가 붙어 있으면 무조건 this나 무조건 원이나 원즈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했었던 것처럼 I bought new ones 이런 식으로요. new 형용사가 붙었으니까는 원즈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형용사 등이 붙었을 때 they나 them은 들어본 적도 없을 겁니다. So I bought new them, new it, expensive it, expensive one, expensive ones. I wanna buy that expensive ones.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3번을 보게 되면 이거 되게 엽기적입니다. 비교하는 문장에서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게 비교급일 수도 있고요. A는 B와 같다. 뭐 이런 문장에서도 쓸 수 있고요. 일단은 비교하는 문장에서 그리고 대명사 뒤에 전명구를 받게 된다면 이거는 조건이 두 개죠. 비교급 문장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서 전명구의 수식을 받아주는 대명사라면 그때 대명사는 단수일 때는 that, 복수일 때는 does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104번과 126번 지문에 나오고 있으니까 먼저 한번 빨리 볼게요. 언제 that이나 does 쓴다고요? 일단 that은 단수, dos는 복수인데 비교하는 문장에서 그리고 대명사 뒤에 전명구의 수식을 받는다면 그때는 that이나 dos를 써야 됩니다. 자, 104번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과학자들은 발견했습니다. that, 여기서 that은 접속사 that이죠. 과학자들은 발견했습니다. 뭐가 뭐 한다라는 것을. 자, 돼지 그리고 소들은 심장 세포 뭐라 그럴까? 세포 그냥 세포라고 할게요. 이거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세포 같은 건데 막 같은 건데요. 자, 아무튼요, 돼지하고 소들은 심장 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비슷한, 뭐하고 비슷한? 인간들의 그것하고 비슷한. 다시요. 소하고 돼지는 심장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하고 비슷한? 인간들의 그것과 비슷한. 인간들의 뭘까요? 앞에 나온 티슈를 받아주는 말이겠죠. 그래서 막 인간들의 세포, 인간들의 막하고 비슷한 그 심장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이게 심장세포겠네요. 자, 비교하는 거 맞죠, 여러분들? A는 B하고 비슷하다. 그쵸? 그리고 여기서는요, 또 이 대명사가 뒤에 전명구의 꾸밈을 받고 있죠. 인간의 그것. 여기서 인간의 그것은 돼지나 소의 심장세포. 그렇죠?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시나 does를 써줘야 되는데 당연히 단수였으니까 단수형인 that을 써준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되게 중요해요. 중학교 때 안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이런 게 있다. 자, 126번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6번이요. 자, 이거 지금 축소를 내놓은 거기 때문에 자, 126번이요. 자, one fact is growth patterns of dinosaurs. One fact is the growth patterns of dinosaurs. 자, 그래서 공룡들의 성장 패턴은 하나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은 이제 성장 패턴들인데요. 그것은 더 뭐뭐가 같습니다. 뭐와 같아요? Warm-blooded animals. 그러면 온열 동물의 그것들과 비슷한. 다시요. 자, 하나의 사실은 뭐였냐면 공룡들의 성장 패턴들이 하나의 사실이었습니다. 공룡들의 성장 패턴들이 하나였고요. 그리고 그것은 여기서 위치가 받아주는 것은 공룡들의 성장 패턴들은 더욱 뭐와 비슷했습니다.
뭐하고 비슷했냐면 온혈동물, 온혈동물들의 그것과 비슷했다. 온혈동물들의 그것, 공룡의 그것, 뭔가요? 성장 패턴들이 되겠죠. growth patterns가 되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면 역시 비교를 해주는 거죠. 공룡들의 성장 패턴, 더 비슷했던 온혈동물들의 그것들과 공룡들의 성장 패턴이 뭐와 비슷했다고요? 온혈동물들의 성장 패턴들하고 비슷했다고요. 역시 얘도 대명사이다 보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받아주는 거고, 분명히 이것도 비교하는 거죠. A하고 B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 대명사가 뒤에 전명구에 수식을 받아주고 있고요. 이럴 때에는 여기 대시나 도주를 써줘야 됩니다. 아까는 대시였는데 여기서는 도지인 이유는요. 받아주는 말이 복수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되셨죠? 이런 식으로 예시를 바로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 26페이지에 좀 더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수업이 나오고 있어요. 수량 형용사가 있네요. 수량 형용사. 많은, 적은을 나타내는 수량 형용사. 당연히 다음에는 명사가 와야겠죠. 많은 사람들, 뭐 적은, 공기 이런 것들이 명사가 와야 됩니다. 네, 셀 수 있는 명사들, 즉 개수를 나타내는 거랑 셀 수 없는 명사의 양을 나타내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셀 수 있는 명사는 개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많은 장난감이 있다. 즉 많은 개수의 장난감이 있다는 거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100개, 1000개, 만 개. 그리고요, 아주머니 밥의 양을 좀, 국물의 양을 좀 많이 주세요. 그럼 셀 수 없는 것의 양을 푸짐하게 달라는 거죠. 셀 수 있는 것은 개수가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거, 그리고 셀 수 없는 것은 셀 수 없는 그 물체의 양, 많고 적음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아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대체에서, 즉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개수나 양을 다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말들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많은, 셀 수 있는 것에 많은 개수를 나타낼 때는 many를 쓰죠. many 다음에 셀 수 있는 명사. 그리고 양이 많을 때는 much를 쓰거나 a great deal of 아니면 a great amount of, deal of, amount of는요, 양이란 뜻이에요. 양을 많이 가져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대체해서 쓰는 건요, 셀 수 있는 거, 셀 수 없는 거 다 받는 건요, a lot of 아니면 lots of, a lots of는 없고요, plenty of 이런 말들을 가지고 뒤에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를 다 둠으로써 많은 명사는 이런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적은, 몇몇, 약간 이런 거는요, a few 를 쓰면 셀 수 있는 명사의 개수가 적다라는 거고요. little를 쓰면 셀 수 없는 명사의 양이 적게 있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대체해서 쓰는 것은 some이나 any. 그리고 some은요, 긍정에서 쓰고 any는 부정이나 의문이나 if문에서 쓴다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죠. 그 다음에 something, 뭐 someone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다음에요, 어가 없다면 거의 없는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없는이라고 보세요. 그냥 no,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ew people 그러면 아무 사람들도 뭐뭐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거 하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little water 그러면 물이 조금이라도 있다가 아니라 그거는 a little water고요. little water 그러면은 물이 없다라고 보시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어가 있으면 약간이라도 있는 거고 어자가 없으면 그냥 no 이분법적 사고요. 아예 없음 nothing 0이라고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편합니다. 0%라고 보시는 것이요. 왜냐면 나는 친구가 조금 있어. 나는 친구가 거의 없어. 그러면 조금 있는 것도 한두 명인 것 같고 거의 없는 것도 나 친구가 거의 없다? 그럼 그것도 한두 명인 것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의미가 되게 비슷한데 이분법적으로 나눠 버리면 나는 친구가 몇몇 있어. 조금 있어. 그럼 뭐 이 친구가 한두 명, 세 명 있는 거구나. 근데 few friends 그러면 친구가 아예 없다라고 보시는 것이 해석하기가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추가적인 수업인데요. 누구도 이거를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영어에서 little이 쓰임새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little이요. 셀 수 있는 명사, 죄송합니다. 셀 수 없는 명사하고 쓰게 됐을 때
셀 수 없는 명사하고 쓰게 될 때요. 방금 위에 설명드렸으니까 a little 셀 수 없는 명사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있는 거죠. a little water 그러면 물이 조금 있다고요. 근데 little water 그러면 그게 없다 라고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I had a little chance of education 그건 뭔 소리입니까? 나는 교육의 기회를 가졌다 안 가졌다 안 가졌다 조금 가졌다가 아니라 그냥 안 가졌다 가진 적이 없다 라고 보시는 것이 해석상 편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요. little 다음에 셀 수 있는 명사도 쓸 수 있어요. little 다음에 셀 수 있는 명사도 쓸 수 있습니다. 이때 little의 뜻은 small의 뜻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죠? little brother little brother. He is my little brother. 얘는 나의 작은 동생이야. 나보다 어린 동생이야. 혹은 뭐 조그만한 동생이야. 이런 뜻이잖아요. I have a little brother. 나는 작은 동생을 가지고 있다. 키가 조그만한 동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Here is my little gift. 그러면 이게 나의 작은 선물이야. 받아줘. 이런 말이죠. gift는 셀 수 있단 말입니다. gift는 셀 수 있어요. 아니면 this is my little gift.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내 작은 선물들이야. 조그만한 선물들 여러 개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small하고 뜻이 똑같다. 가능하다. 셀 수 있는 명사고 쓸 때에는 얘가 small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little이 부사처럼 쓰일 수도 있어요. 부사처럼 거의 뭐뭐하지 않다. no에 또 해당하는 말이고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그리고 부사처럼 일반 동사를 뉘앙스를 꾸며주는 말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보세요. I know little about him. 나는 그를 안다. 그에 대해 안다인데 얼만큼 안다는 거예요? little만큼 안다는 거죠. no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나는 그에 대해서 거의 모른다. 나는 그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little은요. no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I know little. 그럼 내가 알긴 아는데 거의 모른다라는 뜻이죠. no만큼 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보세요. I ate a meal. 나 밥을 먹었어. little. 거의 안 먹었어 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little은요 이 문장을 받아주는 말이잖아요. 나는 밥을 먹긴 먹었는데 little 안 먹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little를 우리가 주의해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것이 되게 많다. 되셨죠? 일단은 이게 다 여러분들 26페이지에 써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오늘 숙제는요 27페이지부터 30 몇 페이지까지였나? 34페이지까지인데 우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다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 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대명사 어떻게 하시라 그랬죠? 대명사 해석뿐만 아니고 그 대명사가 뭘 지칭하는지 반드시 아셔야 된다. 동그라미까지 치셔야 돼요 여러분들. 밑줄 좀 그어주시고 91번에 there, 92번에 them, 93번에 theirs, 94번에 hers, 95번에 himself, 96번에 herself, 97번에 they, them. 각각 얘가 지칭하는 게 뭔지 앞에다가 동그라미를 찾으셔야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98번부터는요 the other 밑줄, another 밑줄, others 밑줄, the other 밑줄 103번에 it's 밑줄, 그것의 의미인데 그것의가 뭘 나타내는 건지 알으셔야 되고요. 104번에 that 밑줄, 여기서 that이 가리키는 것이 여기서 hard tissue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105번에 their 밑줄, 그리고 it 밑줄, 106번은 밑줄 칠 거 없고요. 107번에 himself, them, 그리고 them 다 밑줄 긋고 이게 지칭하는 게 누군지 당연히 복수겠죠. them들은요. 자 그리고 108번에 them 밑줄 그으시고요. 그 다음에 31페이지 넘어오시면 last few years 이 밑줄 좀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114번에 little chance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생각 좀 해보시고 그럼 기회가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17번에 보시면은 only a few minutes 셀 수 있는 minutes의 몇몇이죠. 그래서 몇몇 분 동안 약간의 분 동안 그리고 a great deal of deal of는요 양을 얘기한다 그랬죠. 많은 양의 에너지 그리고 119페이지도 보시면 119페이지 few opportunities 그러면 기회들이고요. 어가 없으니까 기회들을 가졌다고 못 가졌다고 기회들 없음이 되는 거죠. 없는 기회. 그리고 또 어가 없으니까 없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4번 보시면은 much attention, 주목, 셀 수 없습니다. 많은 주목이요. 많은 양의 주목을 가졌다. 125번에 great deal of 밑줄 그으시고 126번도요. does 밑줄 그으시고 does가 나타나는 게 뭔지 앞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렇게 해서 끝이 나네요. 여러분들 이것들이 잘 수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명사가 한국말에서는 안 쓰는 거기 때문에 영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대명사를 잘 인식을 못해요. 그리고 대명사가 나온다라고 해도 그냥 해석만 하고 넘어가죠. 그것은, 그것들은 어쨌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독해를 잘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문법으로 잘 쓰기 위해서도 이 대명사의 존재를 인식하시고 대명사가 뭘 지칭하는지 또 추적을 잘 하실 수 있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